현재 한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의 이미지를 보니까 임진왜란 1992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디서 벌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다들 한반도에서 벌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가끔 학자분들이 대륙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도 벌어졌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벌어졌다는 분들은 그것이 이제 조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대륙에서 임진왜란이 벌어졌다는 분들은 대륙 쪽에 이제 조선이 있었다,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대륙에서 이제 벌어졌고, 이제 그것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가 조선이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주장으로 그렇게 임진왜란이 각각 대륙과 한반도, 아메리카로 이렇게 벌어졌다, 이제 그렇게 많이 주장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간하고 짐승이 뭐가 다른지 알고 있습니까? 자, 인간은 짐승보다도 머리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말을 한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인간이 짐승보다도 탁월한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말을 잘한다. 자, 짐승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이렇게 짐승끼리 만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짐승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짐승들끼리 모이면 자신들의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도 거짓말 할 수는 있겠죠. 짐승들이 대화해서 이제 거짓말을 해봤자 얼마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뛰어난 머리와 언변력이 좋은 이런 말솜씨를 이용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이 이제 반복되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상대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하지만 유튜브도 보면 대부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채널 제작하다 보면 컨텐츠가 이제 바닥을 나면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삼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와,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럴듯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죠. 현재 이 사이트는 대조선 서만 역사학회 블로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열도 일본이 모토로 이제 한반도 조선을 침략해 무수한 인명을 살상했고 패퇴한 역사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잠시 잊으라. 즉 한반도에서는 임진왜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분들은 아메리카에서 임진왜란이 이제 벌어졌다 얘기하는 그런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명랑해전이라고 나오고 1592년 임진왜란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서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조선의 영토 강력이라고, 여기 현재 아메리카와 이제 한반도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는데 이 한반도로 이제 이동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자,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면 이 내용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자료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른 그런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여기에 아프리카 땅인데요. 이 아프리카 땅의 지명이 왼쪽에 아프리카라고 써놨다고 이 오른쪽이 아프리카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표기하다 보면은 그 문자를 다 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약간 옆에도 이제 표기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쪽에도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표기를 한다면 지도에서 어긋나는 이제 표기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아프리카의 지명이 현재 이 왼쪽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이것이 아프리카의 지명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 아프리카 그러면 이렇게 큰 대륙 전체를 다 설명을 하니까 아프리카를 이렇게 적어 놨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다 아프리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되죠. 당시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설명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알파벳 지도의 교황청 위치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학슈입니다. 이 도는 임진왜란 전에 이제 지도로 추정된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표시가 교황청이 있었던 자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교황청이 현재는 유럽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프리카에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지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아프리카에 그 교황청 마크인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십자가 이제 그려졌다고 그게 교황청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 글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교황청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하여튼 고지도를 보면 현재와 다른 그 표기를 이제 종종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이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이디오피아의 악수에 있는 십자가 앙박이다. 거대한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이런 십자가 같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는 미개하고 원시인이고 옷도 안 입고 사는 그런 민족인데 이런 유적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식하고 다른 그런 자료들을 이제 많이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도 기존의 역사는 잊어라. 새로운 역사관이 생각해봐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이게 교황청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다 보면 임진왜란은 십자군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 바티칸 세력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조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임진왜란에 그 선박에 이제 십자 모양이 있다고 그것이 보통 서양 사람들이다. 서양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요, 십자가라는 게 있다고 꼭 서양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는 전 세계 다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이 그 자동차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탔기 때문에 그 자동차는 미국 사람이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앞전에 그 임진왜란이 그 십자군 마크가 이제 있다고 그게 이제 서양배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다는 거는 아예 그 배에 탄 사람이 서양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적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배에는 동양 사람이 탈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차를 끌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운전수가 이제 미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운전하는 차라고 생각하지만 그 운전수가 누군지 모르면은 동양 사람이 운전해 올 수도 있고 뭐 미국인이 운전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나 배나 뭐 세계 각국에서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문양도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양이 꼭 그렇게 십자가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게 서양인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북아메리카의 이제 복원지도인데 지금의 카리비해로 보고 있고 16세기 이전에 복원한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리브해를 둘러싸고 있는 동쪽 섬의 해적들이 항상 잠복해 있었던 대마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도에 뭐 카리브해 이쪽 부분에 여기가 이제 해적들이 잠복해 있고 여기가 대마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카리브해라고 치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주네요. 붉은색으로. 이쪽 지점이 카리브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카리브해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대마도가 있었다 이제 설명이 되겠네요. 배를 타고 이제 조선에 이제 침범했다. 대마도에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도로 봤을 때 여기가 뭐 대마도가 있었다 그러면 그럼 이쪽이 그러면 조선이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일본이 되겠네요. 그럼 유럽이 일본이 되겠네요. 그럼 요 아메리카에 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그러면 조선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뭐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 한반도 지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고. 여기 이제 그림 같은 거 문양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사용했으니까 현재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일본 군인들이 서양인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배에 이렇게 모양도 보면 여기 십자가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있으면 다 서양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양으로 따지면 뭐 요즘 또 뭐 옷의 디자인이나 건축 문양들 보면은 뭐 서양이나 동양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동양배들이 서양 문양하고 똑같이 그런 걸 표시를 해가 뭐 자동차나 배를 타고 온다 그러면 그것도 서양인이 돼버리겠네요. 자, 여기 임진왜란을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자, 여기도 보면 십자 모양이 있습니다. 요 이제 거북선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KBS에서 제작한 임진왜란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면 저 반달 모양의 그런 돛을 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십자가 모양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나라 열도 일본가를 하면은 네덜란드가 개화를 이제 했다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서양인의 이제 문화 영향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예수의 문양이나 십자 문양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는 것도 맞겠죠. 우리나라 현재 한반도는 기독교가 이제 접하다면서 이런 십자 모양이나 그런 게 없나요? 다 있잖아요. 복장 같은 것들이 보여주고 또 여기도 이제 깃발을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지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제가 저번에 이제 올린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메리카의 동양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동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 대동이라고 써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소동이라고 써져 있네요. 요거 한번 대응 한번 밑에 한번 보죠. 일본 지도에 아메리카가 동해로 적혀 있고 동방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가 진짜 이게 아메리카가 동방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이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제가 아마 며칠 전에 이 지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운로드 보시라고 제가 영상 제작해서 올린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 설명은 1850년도 일본에서 그린 지구 망국 산의 여지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앞전에 본 이 지도하고 똑같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면은
아메리카가 동양이라고 적혀 있고 동방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메리카 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아메리카 쪽을 보니까 그 지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아묵리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북아묵리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동방이라고 적혀 있다고 거짓말합니까? 아묵리가라고 적혀 있다고요. 동방이 아니라. 자, 여기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북아묵리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아메리카 북쪽에는 북아묵리가라고 적혀 있고, 자, 아메리카 남쪽에는 뭐라 적혀 있는가 봅시다. 남아묵리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블로그 내용을 보면은 설명에도 있듯이 일본 지도에도 아메리카가 동해, 동방으로 표기되어 있다. 자, 동해로 표기되어 있고 동방으로 표기되어 있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확인해 보니까 표기가 여기 동해라고 적혀 있나요? 대동해라고 적혀 있잖아. 대동해. 그리고 동방이라고 적혀 있나요? 동방이라 이 표기가 어디 있나요? 대동해라고 적혀 있지. 그럼 블로그에 대동해라고 적어놔야지. 왜 동해라고 적어놨나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소동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메리카의 동쪽이 대동해라고 되어 있고 서쪽이 소동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동해, 여기 보이시죠? 소동해. 그러면은 이 지도로 봤을 때 아메리카 왼쪽도 동해고 오른쪽도 동해고 이래가지고 전체가 그러면 동해고 동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이제 그리려면 어딘가 기준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한반도를 한번 와보도록 하죠. 한반도에 이래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는 대일본이라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라 생각하는 이 부분 봅시다. 여기 뭐라 이렇게 적혀 있나요? 여기 조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여기 조선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이 표기는 그러면 뭔가요? 그럼 이것도 일본이 조작해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적어놨다. 그 말인가요? 자, 그러면 아메리카가 조선이 아니잖아요. 이 지도를 봤을 때. 아메리카는 뭐라 적혀 있었네요. 아몽리가라 적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보통 중국이라는 이 지역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다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대명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1850년도에 그린 지도잖아요.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했는데 그럼 1850년도 지도에 이 대륙 중국의 오쪽 동쪽에 이 바다가 대명해라고 적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요. 그래 따지면은 이때는 청나라 시대 아닌가요? 그러면 대청해라고 적혀야 되는데 왜 여기 대명해라고 적혀 있나요? 그러면 과연 이 명나라가 멸망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도는 그랬는 방위로 이제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본으로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이렇게 전체 지도를 생각해 보면 여기 일본이 여기 기준점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일자로 이제 꺼보면 이쪽이 동쪽 방향이니까 여기를 대동이라고 적어놨겠죠. 아메리카 이 동쪽 부분을. 그리고 이 아메리카 동쪽 부분에 이제 동해 바다보다 이 일본 오른쪽에 있는 동해 바다가 좀 작으니까 여기를 이제 소동해라고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오른쪽은 다 동해 바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해라고 이제 적어놓은 경우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다시 또 확대를 해가, 그러면 일본의 왼쪽 편 바다 쪽에 세계 지도를 보면 그거는 또 뭐라 적혀 있나요? 자, 여기는 보면 중국 서쪽에는 소서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이니까 여기 작은 바다니까 소서해라고 적어 놓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유럽, 아프리카 위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는 또 대서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아메리카하고 똑같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기준점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쪽 아프리카나 유럽 쪽에는 대서해가 되는 거고, 오른쪽 아메리카 쪽은 대동해가 되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작은 바다들은 소동해, 소서해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준점이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의 방위는 현대식 방위하고 똑같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그냥 아메리카 쪽이 그냥 동쪽인 거고, 그 유럽하고 아프리카 쪽이 그냥 서쪽인 거고, 그리고 이 북극 쪽은 그냥 북쪽인 거고, 남극 쪽은 남쪽이 되는 그런 보통 평범한 지도 방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구식 이제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방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처럼 여기에 동방이라고 이렇게 적힌 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동방이 아니고 아몽리가입니다, 아메리카는.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제 선박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것이 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열도 일본의 이제 선박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고, 이 선박이 있었던 곳도 이렇게 아메리카다. 예, 그러니까 아메리카 남부에서 이렇게 북부 쪽으로 이렇게 침범해 왔다. 그것이 이제 서양이고, 이제 그것이 일본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엄청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다 이거,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고, 제가 보기에 수는 엉터리라 이제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요거, 뭐라고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본 수장 풍순수길은 카리브 해적 수장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프란시스 드레이크, 이분이 풍순수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풍순수길이라 그러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범해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프란시스 이제 드레이크 경이 이제 풍순수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과 마주한다. 풍신수길과 프란시스 드레이크이다. 두 명의 인물은 사실은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카리브 해적을 통일하고 영국 여왕에게 훈장도 받고 동상까지 세워진 해적 왕 프란시스 드레이크 형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순수길이 이제 똑같은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분홍색이 나오죠. 두 인물이 이제 같은 사람이다. 자, 드레이크 경이 이제 풍수인수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동상이 어디 건가요?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 동상인데, 현재 그,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 풍수인수길 얼굴이 지금 위쪽에 있는 이 얼굴하고 똑같나요? 지금 다르잖아요. 이 사람 뼈짝 말랐는데, 현재 만들어 놓은 동상을 보면, 살이 통통하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허리 빼빼하게도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진짜 얼굴인지 알 수가 이제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슴 모자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모자들은 열대 우림 지역에서 쓰는 복장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일본은 열대 우림이 없나요? 일본도 그 남부 쪽에 가면은 열대처럼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신수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드레이크 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은 이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분.
이번이 풍신수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영국의 해적 군인 탐험가이다. 라틴어 이름은 프란치스쿠스 드리코, 스페인어 이름은 프란치스코 드라케이며 해적 때문에 골처를 앓던 스페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드라카 혹은 엘 드라케라고 불렀다. 즉 이분은 1581년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는데 1540년에서 1596년에 산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게 이제 159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 후에 이제 죽었네요. 현재 이제 풍신수기를 검색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설명을 하네요. 이분 맞죠? 출생이 1537년이고 뭐 3월 17일이라고 하고 사망일이 1598년이라고 설명합니다. 9월 1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학년 6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란시스코 드레이킹을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이제 1540년에 태어나고 죽은 날짜가 1590년이라고 하니까 또 비슷한 시기지요. 현재 제가 이제 이순신을 검색해놨는데요. 이순신도 보면 1545년 4월 28일이고 여기 이제 돌아가신 날이 1598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무신이었다. 현재 3명의 태어난 날짜와 돌아가신 날짜를 정리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형이 1540년대에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풍신수길이는 1537년 3년 차이 나네요. 그러나 이순신은 1545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으니까 프랜시스 드레이크 형보다는 좀 5년 차이 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는 8년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날짜를 보면은 프랜시스 드레이크 형이 1596년으로 되어 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8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순신은 1598년이네요. 태어난 날짜는 조금 이렇게 길게는 5년, 한 3년 이렇게 차이 나지만 죽은 날짜는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동일한 걸로 되어 있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순신하고 똑같이 이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96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 분보다 2년 앞서 이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죽은 날짜도 이제 비슷하고 태어난 날짜도 비슷하니까 이 이제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 대조선 사만학계에서는 이 풍신수 길이가 이제 같은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이제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 이분이 이제 이순신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태어난 날짜가 연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세 사람이 다 이제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으면 도대체 이순신은 누구하고 싸웠다는 얘기인가요? 풍수인 쓰기가 드레이크 경하고 똑같으면 그럼 이순신이 드레이크 경하고 싸웠나요? 쟤하고 같이 같은 날짜에 태어나 지구상에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면 아마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그렇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날짜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인가요?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은 아메리카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인물이며 이순신도 아메리카에 있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도 아메리카에 있었고 이 세 사람이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다 아메리카에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아메리카에서 벌어지고 조선도 아메리카에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이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리비안 해적의 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일본 병사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삭감 모자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을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본 지역도 열대 우림이 있죠. 자, 정글처럼 그렇게 열대 우림이 심한 건 아니지만 일본에도 남쪽 지방으로 가면 아주 더운 지방입니다. 거기도 비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이제 사람들인데 아마 이제 일본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일본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네덜란드가 이제 일본이었기보다는 서양 사람들을 예전에 불렀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입장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곳에도 이제 서양 사람이 살고 있었지 않을까 이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재팬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본토 키 작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을 일본인이라 부르는 거고 서구 사람 네덜란드인은 영문으로 재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재팬은 다른데 보통 이것을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그러면 왜라고 또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왜도 아마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왜는 조선왕조실록으로 보면은 서양일 가능성이 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하멜 별기의 한 내용인데 거기에 웨인이 이제 난파를 해왔는데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덜란드인은 이제 웨라고 이제 불렀는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웨는 이제 조선의 이제 바깥 땅에 외국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웨인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문 재팬하고 일본은 이제 다른 의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보고 웨는 조선 이외에 제3자에 부르는 이름이 아닌가 이제 예상해 보는데 근데 일본의 이제 고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외노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외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은 아마도 서양인들이 일본을 개화를 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이제 지배하는 땅이다. 그래가 이제 외노라고 이제 적어놨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열조 일본이 서양한테 이제 개화가 되고 이제 점령이 되면서 일본이 이제 서양의 노예이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재팬하고 외는 이제 같은 이제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원주민을 이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제 싶기도 합니다. 자, 하여간 요 구분 명칭이 요거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인가 역사책에 보면은 외하고 일본을 이제 다르게 이제 표시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순신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순신이 이제 붉은 수염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서양인의 이런 이제 붉은 수염을 했는데 이순신의 이제 수염이 이제 붉은 수염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붉은 수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나요? 자, 이순신의 외모에 대하여 여러 고서가 일관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팔적 장신에다 붉은 수염을 가지고 있단다. 이런 체형은 주로 북그라파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이 혈통이 서양피가 이제 좀 섞인 몽골리안족들이 이런 얼굴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서양하고 이제 가까운 쪽에 이제 사는 분들은 혼연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붉은 수염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보통 이순신 그러면 우리는 동양계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붉은 수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헌 기록에 붉은 수염을 가졌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아메리카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내용인데 뭐 아메리카에 이제 거북선이 있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조선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앞전에 이순신이 뭐 붉은 수염을 했다 그러면 여기 터번을 쓴 사람이 이게 조선의 이제 병사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분이 이순신인가요? 여기 이제 설명에 보면은, 이제 인디아 이제 뭐 복장인데, 터번 길이가 60피트 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스키니 이제 인디아 이제 복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요런 복장하는 사람이 미안하니 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 출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카지노 박물관에 한 지역에서 이제 발견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거북선 모양하고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그 출처를 봤겠지만 영국의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에 있는 그 이순신 거북선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믿거나 말거나 이제 아메리카에 나오는 이 잡지의 책은 영국에 있는 브리타니커의 그 이제 거북선을 베껴 가지고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메리카인지는 확실히 이제 모르나 이 그림 형태는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메리카에 조선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거북선이 아메리카까지도 운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이해가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선왕조실록으로 거북선은 100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배였다고 실록의 문형 기록으로도 설명을 했고 이 거북선은 동력선이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선의 땅에서 아메리카까지 운행을 했다고 이제 보는 그런 입장이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한번 봅시다. 앞전에 그 드레이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자, 이분이 뭐 풍신수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요 부분. 자, 요 드레이크 경에 관한 그런 내용을 예전에 한번 제가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대저선의 지나 인디아는 아메리카에도 있었고, 아메리카는 아시아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도를 한 장 보는데요. 이 지도가 바로 앞전에 본 드레이크가 이제 그려진 지도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라이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 대학의 이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590년이 됐고, 1657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임진왜란하고 관련된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여자 이름이 페라존이라고 되어 있고 1590년에서 1657년에 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파러 버지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1628년, 1668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선 개시일이 166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가 이제 버지니아라고 이제 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확대해 보면 자, 여기에 버지니아라고 이렇게 써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면은 드레이크 경의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란시스 드레이크 형이라고 요 분이 이제 앞전에 말한 대주선 사만 역사학회에 나와 있는 요 분이 되겠습니다. 요 복장 똑같이요. 그리고 요 분이 이제 풍순시길이라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풍순시길이 맞다면은 자, 그러면 요 분이 이제 아메리카에 있었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요게 그럼 조선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The Sea of Gina라고 적혀 있습니다. And the Indi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메리카에 지나의 땅이고 그리고 여기 인디아가 이제 살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여기 이제 버지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나의 이제 바다와 이제 인디아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버지니아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버지니아 그러면은 현재 이제 미국 땅을 이제 설명해 주고 여기가 아메리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미국 땅의 동부 쪽에 여기 확대해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점선으로 표시해 주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버지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지도로 봤을 때, 진화의 바다와 이제 인디아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위쪽이 바로 여기 오대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의 설명을 보면, 이 오대호가 진화의 바다이고, 그곳에 인디아가 살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로 보면은, 이 오대호를 이제 그려놓고, 여기 버지니아를 그려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도가 이제 그렇다는 의미죠. 그러면 요 위쪽에 여기가 이제 5대호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이제 바다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만큼 호수가 이제 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진화가 조선이었다, 조선의 국호였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북부가 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키의 한 자료를 볼게요. 자, 요 이미지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자, 요거는 애꾸는 책이라는 영어의 한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사이트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원아이드 잭이라고 되어 있고, 자, 말론 브라도가 감독하고 주연을 맡은 1961년 미국 서부 영화이다. 자, 그의 유해한 감독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말론 브라도 주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배우 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애꾸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이제 재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 분이 바로 영화 감독 겸 영화 배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면은 이 영화가 제작된 시기의 연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880년 키드 리오, 그의 벤터, 아빠가 롱원스, 그리고 덕이라는 세 번째 남자는 1880년도 멕시코 소나라에서 두 개의 금 안장과 방 은행을 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멕시코에서 은행을 털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인데 이게 1880년도 무대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멕시코를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멕시코 그러면 미국의 바로 밑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앞전에 여기 이제 동부 지방에는 버지니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데호가 이제 진화와 인디아의 이제 바다다. 이제 그렇게 적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본 에쿠르 재계 영화가 무대가 요 멕시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기가 1880년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행 강도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얘기가 전개되면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무대가 여기 현재 미국 밑에 멕시코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애꾸는 제게 한 장면을 보도록 하죠. 주인공 여성과 주인공 남성이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은 영화 배우 겸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과 남성이 이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가심이 가신 다음에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할아버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남성의 이제 복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의 복장이 어떤 복장으로 보이시나요? 자, 이거 중국인 복장 아닙니까? 자, 여기서 사용하는 물건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탁 위에 도자기가 놓여 있고 여기에 주판이 있습니다. 자, 이 주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중국에서 사용하는 주판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할아버지 복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식 복장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중국식 복장입니다.
자, 분명히 이거 중국식 복장 맞죠? 자, 이 복장과 이 건물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에 중국인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자, 이 외지의 서부인들이 이 중국인한테 동전을 던져주면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인들은 여기 토박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의 물은 어디서 먹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인한테 이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요 지도 기억나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진화와 인디아의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이제 봐서도 이 아메리카 땅이 조선의 땅인 것을 이제 알 수는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영화는 앞전에 설명해 준 것 같이 1880년도 영화가 되겠습니다. 1880년도에 우리가 아는 역사로는 아메리카에 중국인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에 보통 살고 있었다면 마야 문명을 이야기하죠. 근데 왜 1880년도 에꾸는 제게 왜 중국인들이 묘사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아메리카가 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창건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조선의 땅은 아메리카 북부까지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입증하는 영화가 바로 에꾸는 잭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할아버지 이제 복장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 노예는 물품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배경이 1880년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토박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도 나옵니다. 이 영화에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서브 영화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여성 주인공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자, 여기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이미지하고, 자, 요 이미지, 뭐라고 한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왜군이 쳐들어온 부산에 대하여 영국 함대가 그린 지도에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1840년 영국 해군이 그린 부산 초산 항해 지도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 뉴올리언즈 앞바다 지형도인데 해수 면상이 이후라 영국군이 그린 지도보다 물이 많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하객진을 묘사한 스페인 그림인데 여기에도 부산 앞바다를 암시하는 자연 방파제가 그려져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객진 형태의 군 선박의 이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이제 다 같은 그림이다.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 1840년 영국 해군성 발행의 부산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청량은 1797년에 청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처가 1840년 영국 해군성 발행의 이제 부산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부산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지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의 그림도 이제 여기가 이제 부산이고 여기가 하객진이 이제 벌어졌다.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죠. 자, 과연 그런가 한번 이 지도와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항이라고 그러는 지도를 이제 비교 가격에서 이제 구글 어스를 이제 배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글 어스에는 이제 아메리카를 이제 비춰주고, 현재 이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의 이미지와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비슷하게 이제 그 위치와 지형을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바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지점은 푸른색으로 이제 나오지 않고 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겠지만 그 수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뻘 형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도의 높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4.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바다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럼 이쪽에 푸른색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면 여기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푸른 지역으로 이동해 보면 2m, 0m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높은 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거의 팽창한 지역이네요. 1m, 0m,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지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현재 이 지점으로 이제 예측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측되고,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여기 이 부분은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속 들어가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붙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 지도가 그려진 시점이 측량된 시점이 1797년도라고 하니까 현재 시기로지라면 거의 한 200년이 이제 된다고 예측해보면 그 사이에 지형이 약간 변했다고 생각해보면 왼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지형이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예측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이쪽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관측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앞쪽에 만약에 바다를 메꿨다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푸른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관측 지역이 아닌가 생각돼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산 같은 게 하나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왔고 여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인가요?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전혀 모양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여기는 이쪽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과 이쪽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멀리 떨어졌잖아요. 엄청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뭐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뭘까?
그렇지 않으면은 왼쪽의 이미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일치하지 않냐면 여기에 산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더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잡아도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예상을 해보면 현재 이 부분이라 이제 보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생겨가 이쪽 부분이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언뜻 보면은 이게 모양이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이 모양하고 여기 이 모양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삐죽 튀어나오는 이 만을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라 예상되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육지가 끝나는 부분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나 여기 구글 어스로 보면 아메리카 땅에 이제 부산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형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언뜻 보면은 현재 이 왼쪽에 있는 부산 지형과 이제 오른쪽에 아메리카에 있는 부산 지형이 많이 닮은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따져보면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부산이라 하는 지역은 여기 섬이 하나 있지요. 여기 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카로 봤을 때는 이쪽 지형에 섬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섬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지형이 됩니다. 자, 지도를 조금 더 축소 한번 해볼게요. 자, 아메리카 지도는 자, 이렇게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이 왼쪽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자, 앞전에 예상했는 지점이 현재 이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는 그림이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도 과거 지형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기를 누르고 과거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더 또렷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윤곽선을 더 정확하게 앞전에보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자, 여기에 이 부분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수면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렇게 상당히 떨어지기는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세월이 200년이나 지나고 뭐 간척 사업을 했다면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 과거 이미지 사진을 봐도 여기에 섬이 없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부산이라고 하는 데는 조도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섬이 있잖아요. 전혀 일치가 안 되는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아니다. 특히 이 지점이 좀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언뜻 보면은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나?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왼쪽에 부산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양이 똑같나요? 여기는 많이 들어갔고 여기는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면 좀 완만한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미지를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자,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과거 이미지인데, 현대 이미지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곳은 땅이라기보다
늪지대가 거의 형성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침범해 들어왔고,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잖아요. 보통 이런 데는 땅이라기보다는 늪지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호수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건물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늪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더 확대를 해봐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산이라면 이렇게 늪지대가 많이 있을 리가 없지요. 사실 역사학자라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이 지형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지형과 융합선을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블로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자, 이 떨어진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구글 어스로 이 측정을 해보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대충 이렇게 들어가는 데에서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거리가 한 6km 정도 된다고 나와요. 이 떨어진데 여기서는 한 1km 500 정도 됩니다. 자, 요새는 PC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금자 측정을 해가 거리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이쪽 위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건물이 이제 보기 시작하네요. 여기 약간 이제 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양식장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건물인지 아니면 확실히 모르겠는데 독특하게 같은 모양의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이 좀 모양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이것을 건물을 보기는 어렵겠지요. 근데 이 많은 지역에 사람이 안 살 리는 없겠고 뭐 사람은 있으나 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뭐 있겠죠. 여기 뭔가 또 건물이 하나 있네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여기가 거의 늪지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부산이라면 늪지대에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전체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이 지점이 어디 갔는 부분이 한 이쯤 이제 이 지점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 이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뭐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뭐 미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형태를 보면 간척 사업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연 형태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지형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모여 사는데 이제 보이잖아요. 건물이 여기 보입니다. 자, 부산이 맞다면 여기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전혀 사람이 사는 흔적도 없고 건물도 없네요. 그다음에 또 미국 놈들이 또 역사 조작하기 위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이주시켰나요? 자, 현재 이 태어난 부분 오른쪽에 보면 현재 이 지점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지점이고 여기 이 지점이 현재 이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거 확대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물줄기가 있고 여기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17m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펜기에나 보면 0이라고 이렇게 주변에 표시를 해주잖아요. 이 아래쪽에 요 보시면 그 높이가 있습니다. 0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무가 있는 지점으로 가면 고도가 11, 17, 18m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3D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3D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고도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하나 있네요. 이쪽 지형에 이제 보니까 건물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공양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많이 살지 않는 지형 형태로 보이네요. 자, 이것도 보면은 여기 높은 지형에 건물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늪지대에는 전혀 건물이 없습니다. 여기 뭐 하나 있기는 있네요, 여기도. 그러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사람이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건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 이쪽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 보면은 전시다 늪지대입니다. 이게 더 이상 볼 것도 없네요. 시간만 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요 산을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산이 하나, 둘, 세 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요것도 고도가 있는데, 요것도 23, 18 고도가 나옵니다. 자, 바닷가 쪽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심이 깊은 바다 지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많이 보이잖아요. 자, 여기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형태는 잘 보이지 않고 다 공장만 있네요. 여기에 산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네요. 요거는 앞전에 본 산 같은데, 언뜻 보면은 이제 비슷해 보이는 그런 형태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아니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부산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저것이 어떤 이미지인가?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지점이 이 지점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자, 그 형태와 유사성은 이제 비슷하게 보이네요. 자, 우리나라 참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참 사람이 참 많이 더 살고 있습니다. 이 집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아파트도 보이고, 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또 비교를 해봐야 되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비슷하게 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지점이, 자, 여기에 있는, 자, 이 지점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요 모양이 좀 약간 좀 다른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엄청 길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짤막하게 이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른쪽에 구글어스 보면 약간 꾸부정하게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보이죠? 이 부분하고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타원으로 굴곡을 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점이란 걸 예측하는 경우가 되고, 현재 이렇게 조금 약간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면. 자, 여기도 보면 살짝 들어갔죠. 자, 현재 이 부분은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일치하네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일자로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일자 형태에 있습니다. 약간, 뭐 구부정하기보다는 거의 뭐 일자 형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게 언뜻 보면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까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에 구글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 간척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연자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생긴 지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형하고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싹, 여기는 이제 일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로 보면은, 이 부산항에도 예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이 뚫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꾸장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쪽에 톡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여기 톡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일치한다는 거죠. 자, 여기다 보면 간척 사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예상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다 간척 사업에가 여기 메꿔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휘어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점으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가, 자, 이렇게 와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 그려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속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척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따져보면 이렇게 간척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지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간척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둥근 형태로 들어가 여기 뒤에 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앞까지 이렇게 이제 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공장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고 이 앞에도 간척 사업이다. 다 이게 몇 가지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요까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튀어나와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도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간척 사업이 되어 있네요. 간척 사업이다가 이렇게 와가 요 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튀어나온 거. 바로 요 튀어나온 부분이 요 섬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왼쪽 지도 다시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요렇게 와가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땅이. 자, 이렇게 일치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이 이제 이것도 비슷한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 모양이 좀 많이 다르니까 그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지도가 이렇게 요 앞쪽만 이제 세밀하게 좀 그렸을 뿐이지 이 뒤쪽은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일자로 그리는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만 이제 그려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조도라고 섬이 보이잖아요. 자, 여기 섬 하나 보이잖아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1797년에 측량을 해가 그린 거는 아메리카 그곳이 아니고 여기 현재 우리 한반도 부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메리카 주장하는 사람들 다 엉터리입니다. 자, 여기 조금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거 확대해 보면 이거 다 간척 사업에가 요거 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노란색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흙을 이제 메꿔 가지고 한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예전하고 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해변가라 보면은 이 간척 사업을 내가 이 메꾼 부분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산이 이제 보이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도로변하고. 자, 여기는 이제 산이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간척 사업회가 또 공장을 또 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이 아니고 요거는 항구네요. 당연히 항구를 만들려면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 새로 만든 지형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여기에 보면은 산이 요래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입구까지만이 예전에는 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산이 보이잖아요. 바로 요 산이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되죠. 이 산입니다. 이 산. 자, 산 주위에 보면은 여기도 간척 사업대가 다 메꿔놨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부둣가 되겠네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막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은 수출에 으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컨테이너가 많이 정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섬이 하나 보이잖아요. 자, 요 섬이 바로 이 섬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도가 되겠네요.
지금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섬의 형태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여기서 섬 보면은 이 큰 섬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뾰족히 튀어나오는데, 이 섬도 그렇잖아요. 자,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앞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 섬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아메리카가 이제 조선이고 거기가 부산이었다고 주장하는 분은 여기에 섬이 없잖아요. 여기는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산이라고 그래 놓은 거는 여기가 한반도 부산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음 그림에 보면 요거 제가 비교했잖아요. 예, 아메리카 여기 부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했기 때문에 자, 요 아래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조선 하객진을 묘사한 스페인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 앞바다를 암시하는 자연 방파제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이 펼쳐진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방파제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섬이 보이네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보면 이건 문자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런 문자는 한번 해석을 해봤나요? 이런 고지도들을 보면은 이 문자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림이 희미하니까 뭐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선박이 양쪽으로 이렇게 대치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보면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왕관 모양이 문양이 있고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 방패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문양은 대체 생각해 보면 동양에는 없고 서양에 있는 그런 문양 형태잖아요. 영국이 이런 문양 형태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유럽이라면 대체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이제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딘지 살펴보지 않아도 이 문양 보니까 그럼 유럽 쪽이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이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에 왔네요. 제가 앞전에 영국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뭐 영국으로 올 것을 뭐 예상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어디인가? 바로 현재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지점이 됩니다. 자, 지도와 이미지를 비슷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하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현재 이 지점이 됩니다. 자, 윤곽선이 현재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 과거 이미지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좌측의 이미지하고 오른쪽의 구글 지도를 보면 어떤 비교가 되나요? 자,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자, 왼쪽에 보면은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현재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서 많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뾰족히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뾰족히 튀어나오고 또 안쪽으로 꺼지고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부둣가로 사용하기에 딱 맞는 지형이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다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 뾰족히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영국 이 해협은 거의
손을 안 댄 것 같네요. 자연 형태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바닷가 쪽에 공사 같은 거 안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코딱지만 하니까 사람은 많고 땅은 적고 하니까 바닷가에 있는 해변을 이제 따로 임대해 가지고 간척 사업을 해가 땅을 넓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왼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톡 튀어나왔네요. 그럼 현재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은 약간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가면 여기도 톡 튀어나왔죠.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 점을 보면은 여기에 강의 하구가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가가 이 강의 이제 하구가 보이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커다란 선이 하나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다란 섬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100% 일치하네요. 두 개의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왼쪽에 있는 이 선박이 모여있는 장소가 현재 이 부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선박은 당연히 그 반대 여기에 이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선박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자, 영국 아닙니까? 자, 그럼 이순신이 그러면 이 영국 여기 와서 싸웠나요? 그러면 이 영국의 선박이 이렇게 대치 상태를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선박이 이렇게 하기진을 펼쳤다고 이게 그러면 이순신의 함선인가요? 자, 이 전쟁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영국하고 스페인의 해전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투에서 스페인이 패전하면서 영국이 대영조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그럼 해전을 할 때 전략과 전술을 쓰지도 않고 그럼 마구잡이랑 막 싸웁니까? 서양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기전을 펼쳤다는 거죠. 이거는 선박을 이용해가 해전을 하면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이런 거나 다. 그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이 이순신이 싸운 해전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는 하지 않고 어디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홀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섬이 하나 쪼매난 거 보이잖아요. 자, 이 구글 어스 지도도 보면은 자, 여기에 섬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블로그를 이용해가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참 어이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 내용을 보면 조선 하객진을 묘사한 스페인 그림이다. 자, 여기에도 부산 앞바다를 암시하는 자연 방파제가 그려져 있다. 자, 그럼 여기가 부산인가요? 그럼 여기는 부산이면 여기가 아메리카인가요? 여기가 한반도인가요? 여기는 영국 아닙니까? 예, 하객진의 전술을 적어 놓은 이런 그림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순신이 하객진이다. 그리고 아메리카에 조선이 있다. 이순신이 아메리카에서 싸웠다. 이런 거짓말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797년도에 청량되어 있고 1840년대 영국 해군성 발행에 부산항이라고 되어 있네. 이 주어의 함 출처를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도는 이분이 만든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 복장 딱 보면은
이게 영국 기획 형태의 이제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요 분이 남기신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한글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자, 윌리엄 로버트 브로튼이라는 사람입니다. 1762년 3월 22일에 태어난 분이고 18세기 후반에 영국 해군 장교입니다. 영국 해군의 중위로서 그는 1790년대 초반에 선장이 이끄는 태평양 탐험 항해인 일환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은 초기 강약이라고 그래 나와 있고 여기 밴쿠버 섬 탐험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사할린 탐험을 했다. 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태평양 북서부로 가는 길에 탐험대는 남태평양을 탐험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밴쿠버 섬에서 따로 항해하는 동안 1791년 11월에 승무원은 각각 23일, 29일에 피 등으로 인해 오랜 지연이 발생했고 배는 1795년 2월까지 항해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아메리카로 돌아왔을 때 밴쿠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밴쿠버가 측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것을 정확하게 결정한 이런 내용도 나오고 북위 35도에서 52도 사이의 아시아해안에 대한 4년간의 조사를 시작했다. 여기서 쿠릴 해역이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섬, 일본, 오키나와 및 포모사를 거쳤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로든 이분이 아마 이렇게 항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서양은 세계 지도로 볼 때 이 서쪽 방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출발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됩니다. 이래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질랜드를 아마 탐험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해가 한국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일본을 거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즉 아메리카 밴쿠버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밴쿠버가 예전에 부상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멕시코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남아메리카 이렇게 가가지고 해협을 돌아 가지고 이제 영국 쪽으로 이제 빠져나갔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빠져나갔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탐험을 하면서 지도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측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메리카 밴쿠버를 이동해가 멕시코 쪽으로 이동 후 이제 빠져나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록한 그런 이제 지도가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790년 9월 브로트는 혼수와 홋카이도의 동해안을 항해한 후 마카오에서 겨울을 보내기 전에 프로비던스를 돕기 위해 소형 수쿠니를 구입했다. 이듬해 그는 미야코 섬의 프로비던스 리프현으로 알려지게 된 프로비던스가 난파된 일본으로 돌아왔다. 스쿠나는 난파된 배에 선원들을 구했고 그들은 혼수의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갔다. 문정대는 홋카이도를 지나서 사할린의 서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항해 하여 타타리만으로 갔다. 만화의 북쪽 끝에서 광대한 얇은 곳을 발견하고 사할린이 본토의 일부라고 잘못 결론지었다. 한국 해안을 따라 남쪽 방향을 틀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한국 해안을 지났다는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이분이 남기신 책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봅시다. 북태평양 발견의 항해 마이크로폼이라 했고
위도에서 아시아 해안이가 되어 있고, 35 북쪽으로 위도까지, 52 북쪽으로 인투섬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의 북쪽, 남쪽, 동해안, 루시아가 요래되는데, 이게 루시아가 아마 루크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접섬, 그리고 한국의 해안이 조사되었다. 근데 앞전에 위키백과 내용에 대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만까지 갔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 포모사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대만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만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루슈와 인접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류크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도 대만이 류크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발행일이 1804년으로 되어 있고, 자, 디지털 후원자가 엘버타 대학교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95년, 1796년 뭐 이런 날짜도 보이고, 브로턴 윌리엄 로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코리아라는 그 단어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보시는 이 책이 바로 그분이 남기신 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도를 이제 몇 장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지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예, 현재 이미지가 좀 큰데, 예, 좀 줄여보면은 전체 이미지를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현재 이게 이제 전체 이미지인데, 전체 이미지를 보니까 조금 작게 보이는데 더 크게 볼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봅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NIP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COREA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코리아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지도를 조금 이동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데, 왼쪽에 이제 북의 책자가 이제 너무 크네요. 예, 이미지를 약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여기 일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바로 요 지점이 됩니다. 요 지점이 일본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태 요래 보면은 요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바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갖춰져 있고,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쑥 꺼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요 지점이죠. 우리나라 여기, 자, 요렇게 해가 러시아까지 이렇게 연결된 그 지역을 이렇게 그려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은, 자, 부산에 있는 지역이 그러면 아메리카인가요? 그럼 부산에 있는 지역이 그럼 영국인가요? 자, 여기 또 다른 지도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지도는 조금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도 부분이 얼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심의해가지고 좀 보기는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도 아래쪽에 한 장 또 보이시잖아요. 요쪽도 이제 보이는데, 요거는 딱 보니까 한반도 아래쪽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요거에 딱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제주도네요. 요게 대마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또 보기는 그러니까, 자, 지도를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죠. 자,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현재 요런 식의 이제 지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되겠고, 요 아래쪽에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이, 자, 여기에 있는,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많은 이렇게 섬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섬이 이렇게 툭 튀어 나왔잖아요. 바로 요 섬이 되지요. 그러면 다 이렇게 윤곽선을 확인하면, 자, 요런 식으로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되죠. 요거는 요거게 되겠고.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1번을 그려놓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요 지도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프로마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게 대만입니다. 바로 류크국입니다. 류크국. 자, 전체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대만이니까 중국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모양이 똑같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섬이 있고, 요도 섬이 있고, 요 섬이 되겠습니다. 지도가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네요. 단번에 딱딱 보니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도 섬이 하나 있고. 자, 이 프로모셔가 우리가 보통 오키나와에 있는 유크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키나와 유크가 아니고, 이것이 대만이 원래 진짜 류크국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류크국이 조선에 조공을 했다 하잖아요. 그 류크국이 됩니다. 오키나와 아닙니다. 자, 류크국도 대유국이 있고 소유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유국이 이제 본토의 섬이죠. 여기 있는 대만 류크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이제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책자에 이제 많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아래쪽을 보면은, 자, 앞전에 제가 지도의 출처를 이제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 지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도 이제 몇 개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일단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이미지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허설섬에서 이제 고개를 잡고 있는 자, 부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자, 이런 행복한 생활을 계속 영위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위쪽에 보면은 지도가 보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지도가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희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도 형태를 보니까 부산의 부분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이미지의 지도를 이제 확대해 보면 요 부분이네요. 초랑 외관이 없어져 있는 이 형태가 똑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쏙 꺼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이것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책자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이것좀 다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뭐 확실하게 알겠죠. 자, 다음 부분의 책자를 넘겨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 지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희미해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앞전에 보면 부산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우측에도 뭐 이렇게 그려진 게 있는데 이미지가 작아가지고 좀 확실히 좀 보기는 힘든데 뭐 확대하면은 이제 그 크기로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요 이제 부산의 제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측량 좌표에 이제 그런 길이하고 여기 이제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길이의 단위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0, 1, 2, 3이 있는데 요것을 측량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보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작은 섬들이 이제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조금 확대해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힘해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가면은 제가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도가 바로 윌리엄 로버트 브로튼이라는 이분이 남기신 책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8세기 후반에 영국 해군 장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로그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한번 봅시다. 1840년 영국 해군이 그린 부산 소산 항해 지도이다. 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현대 미국 뉴올리언즈 앞바다 지형도 해수면 상승 이후라 영국군이 그린 지도보다 물이 많다. 그리고 조선 하객진을 묘사한 스페인 그림, 여기에는 부산 앞바다를 암시하는 자연 방포제가 그려져 있다. 자, 그럼 이런 설명이 다 맞을까요? 자, 이거 완전히 다 엉터리 아닙니까? 자, 한반도 부산을 그려놓은 그런 지도 가지고 아메리카에 조선이 있었니? 부산을 영국에다 갖다 놓고 미국에다 갖다 놓고, 자,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사실 제가 이런 블로그들을 한번 읽어보고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를 올려놨더라고요. 자, 역사학자라면 사료와 문헌 기록, 그리고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 남긴 역사서와 우리나라 역사서를 충실히 검토하면서 그것을 입증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찾아야 하는 반면에, 그런 알 수 없는 이상한 분석을 해놓고 그것이 부산이 아메리카에 있었니, 또 영국에 있었니, 이순신 장군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니,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라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역사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해가면서 충실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되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애꾸는 제게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아메리카에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익 배척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익 배척법은 1882년 5월 6일에 체스터 A 아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이다. 자,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시킨 미국 역사상 자유이민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안의 하나였다. 1868년 미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중국인의 자유이민을 호혜 평등의 입장에서 인정한 벌린게임 조약에 반해 1880년에 중국인의 이주를 금지하는 취지로 개정하여 시행했다. 본래는 10년간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1892년에 업데이트를 거쳐 1902년에 영구적인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3년 12월 17일에 매그너슨 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1882년 5월 6일 체스터 A 아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인데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시킨 미국 역사상 자유이민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안의 하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하고, 중국인들을 쫓아내는, 그런 법률을 통과시킨 거죠. 자, 이 설명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중국인이 미국에 이민 간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인이 그럼 이민 갔다 그러면,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뭔가요? 자, 버지니아에 보면은, 여기에, 지나와 인디아의 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민법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조선의 땅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감추기 위해서 꽁수를 쓴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조선인들을 다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중국 복장만 한 그런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복을 입은 그런 코리아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다 쫓겨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 예전에 대륙 중국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 한반도로 쫓겨오고 미국에 사는 이분들도 한반도로 쫓겨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어른들이 뭐 중국에서 왔다, 뭐 만주에서 왔다 이제 그런 소리를 예전에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동네 이분이 뭐 만주에서 고향 쪽으로 왔다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이순신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분이 입은 복장을 한번 봅시다. 그게 이분이 이순신이라면 이 복장이 그러면 조선의 복장인가요? 이거 갑옷 아닌가요, 이거? 자,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자, 부산이라는 지역은 아메리카에도 없었고 영국에도 없었고 자, 우리가 대한민국 땅 한반도 부산인 것을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다 응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게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냥 가설일 뿐이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역사를 핑계에 대면서 역사서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역사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서를 하나 접함으로써 정말 이런가 이것이 진짜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률에 사기죄가 상당히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제347조 사기죄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 항에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을 기망하게 한다. 즉 역사서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혼동 주거나 홀리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망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을 팔아먹거나 금전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바로 여기 사기죄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기만 속여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외도를 시켜 가지고 자신이 그 책과 유튜브일 경우는 영상을 제작해가 올릴 경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즉 사기꾼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우리나라의 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서라는 거는 지대로 완전히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책을 편찬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입증하기 힘든 걸 어떻게 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나, 그 책을 출판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책을 편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짐승보다도 더 나은 점
딱 한 가지 거짓말을 잘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거짓말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찾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짓말이 낳아놓은 우리의 가짜 역사가 현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그런 분들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쿵쿵 다칩니다.